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남겼습니다. 6월 29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게 1987년 6.29 그 오늘이 그 6.29 선언에 있었던 날입니다. 그 당시 제1야당 명칭은 통일민주당이었는데 제도권에서는 통일민주당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박종철 군 고문 살해 사건도 일어나고 이한열 군 최루탄 치사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서 결국은 노태우 전두환 팀이 이 야권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서 직선제 개헌을 통과시키도록 한 선언이 있었던 날입니다. 아주 오늘 뜻깊은 날인데 그 이후의 역사의 전개는 그 날의 함성을 야권이 존중하지 못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기대중 두 사람이 분열해가지고 정권을 결국 50에 이어지는 노태우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말은 이것을 생각해보면 오늘 6.29를 맞이해서 그 6.29까지 야권의 투쟁의 선두에 섰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과정에서 박해를 받고 변호사 업무도 3년 반 정지당했던 일을 회고해보면 김영삼, 김대중 두 지도자의 분열이 그때나 지금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 소감을 갖다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검찰 수사를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법무부와 여러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를 한 것과 관계해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돌이켜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검수완박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자정에 임기가 끝나는데 요거에 딱 맞춰가지고 5월 3일까지 민주당이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이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정부에 이송해서 그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이 반포를 결의하도록 이결하도록 그러니까 5월 3일에까지는 무조건 이 정부에 이송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국무회의 즉시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해서 관보에 올려서 발효를 5월 9일 오전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날 자정으로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데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정치 세력이 이 법안을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그 직전 순간에 발효시키도록 한 이것은 1. 정치 도의상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3월 9일 선거에 패배했잖아요. 그 새로운 정권이 곧 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5년 전에 당선된 그 헌칼을 가지고 현재 대통령 지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짜맞춤형으로 이게 다수당의 민주당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통과시켰다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으로 용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동기가 불순하기 짝없어. 동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이재명 등 정권 실세들이 사법 처리를 검찰에 의한 처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검찰을 해체해버리는 이게 자기 방탄용으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점은 절대로 민심이 하늘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권력이 그 순간까지 지푸라기처럼 남아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들 보호용으로 다수 의석, 그것도 171석이라고 하는 게 2년 전 선거에서 얻어진 의석이래요. 그 2년 후에 3월 9일, 6월 1일 다 선거에서 이게 비판받고 말았는데 그 헌칼을 가지고 자기들 호신용으로 이렇게 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그것만 하더라도 이 법안은 폐지해야 되는데 여당의 수가 밀리니까 어쩔 수 없이 헌법재판소에 이제 제소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위헌 법률이며 동시에 위헌적 절차로 강행 처리된
흔히 입법 독재라고 하는데 저는 입법 독재보다 더 더한 폭력, 국회의 폭력, 우리 형법에는 내란죄가 있는데 내란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성립된 국가기관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기능을 훼손하는 것, 훼손 또는 정지, 말살하는 것. 그 수단은 폭력으로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하는 것. 폭력이라는 건 무력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힘을 이용하거나 해서 그 기능을 제해하는 것. 이게 내란죄인데 금수완박법 처리 과정은 물리적 폭력만 동원되지 않았지. 그 썩은 지푸라기 같은 171석 이걸 무기로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건 저는 무형적 내란죄를 이들이 범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형적 내란죄다. 보이는 폭력이 없다. 국회 의결이라고 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는데 그 절차 전부가 위헌적인 절차고 위압적인 절차고 그 폭력적이지 뭡니까? 자, 금수완박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야당이 이거는 주요 안건으로 안건심사위를 구성해갖고 그 심의에 해봐야 된다. 이러면 의석수와 관계없이 법사위는 자동적으로 안건심의위원회에 회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90일간의 수기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90일간의 수기기간인데 이들은 17시간 만에 이걸 뚝딱 통과시켰는데 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안건심의위원이 들어간대. 이 사람이 이 법안을 반대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빼고 아웃시키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이었던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가지고 그게 안건심의위원회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6대2의 6명의 안건심의위원 중에 4대2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90일 수기기간을 단 17분 만에 그것도 양향자 의원을 아웃시키고 민영배 의원을 꽤 맞추기, 꾸어오기 탈당시켜서 안건심의위원을 넣었다. 요게 전부 수기기간을 위반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민영배 의원 꼽고 내리 꼽고 양향자 의원을 뺀 것. 요거 다 위헌인 것입니다. 요렇게 처리해가지고 법사위 본회의에 이제 회부를 했는데 이 경우 안건심의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은 법사위에서 다시 30일간의 수기 기간을 갖도록 됐어요. 왜 그러니까 안건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게 철저히 여러 다방면의 의견들이 취합됐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야 되니까 30일간에 그동안에는 공청회도 해야 되고 각계 의견도 물어야 되고 그래서 최소 30일은 수기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30일을 달랑 7분 만에 날치겠어. 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이것도 절차가 위헌적에서 두말을 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어갔다. 국회 본회의에 넘어가서 야당이 합법적인 이사방해, 이른바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는데 또 민주당이 신청한 당일날 회기가 그날로 끝나는 걸로 의결해가지고 야당이 별수를 다 해도 6시간 정도밖에 필리버스터 못하고 다시 새로운 회기가 다음날 시작되니까 요게 그때 올려가지고 같은 안건을 다음 회기에 필리버스터를 못하니까 거기서 뚝딱 의결을 했다. 자, 설명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91을 17분 만에 31을 7분 만에 필리버스터 무제한을 6시간 만에 이게 다 위헌적 절차다. 이게 폭력이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통과시킨 이 법률이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위헌이 돼. 그 다음으로 금수완박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면 개헌을 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 수사의 주체는 검사라고 되어 있고 그 검사가 예하 사법경찰관, 제일 크기에는 경찰청이죠. 그리고 관세청이나 이 사법경찰관이 많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사람을 구속할 때는
또는 압수수색을 할 때는 반드시 검사에게 신청하여 그 검사가 적법 여부를 판단해서 법원에 청구하도록. 그러니까 검사를 격려한다.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이게 검찰의 수사권이지. 근데 이걸 없애겠다는 거지. 이걸 없애버려. 그냥 없애버려. 그러니까 헌법상으로도 검수완박법은 헌법 개정을 함이 없이 검사의 수사권을, 그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다. 공원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법무부와 시민단체 등이 이 안건에 대해서 위헌 심판 청구와 동시에 본안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 가부라고 하는 가부 여부를 본안 결정을 하기 전까지 9월에 이 법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일단 가처분을 해달라. 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해달라. 그리고 이 기간 안에 물론 본안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아니 헌법재판소에 간다 그러면 뭐 몇 달, 반년, 1년 모두 걸린다는 관념을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걸려요? 이 국가의 중대사인데 앞으로 3개월 안에 본안 결정을 못해요? 충분히 할 수 있어. 한 달 만에도 할 수 있고 일주일 안에도 할 수 있어. 뭐 양쪽 얘기 드는 절차가 있으니까 한 2달이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한 관행대로 뭐 이 법 발효가 9월 달인데 그때까지 어렵다고 한다면 이게 위급한 상황이고 위헌이 명백하고 위헌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일단 가처분으로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해야 된다, 헌법재판소가.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를 바라다 보는 우려의 눈초리는 이겁니다. 현재 9명의 재판관 중에 8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한 사람만 그 전에 임명한 사람이 지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건 이렇게 분류해요. 진보 재판관 8명, 보수 재판관 1명 이러는데 그렇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에 물어보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한 8명은 진보 재판관이고 그 전에 임명된 재판관은 보수 재판관입니까? 진보 재판관이라는 게 도대체 뭐요? 보수 재판관이라는 건 도대체 뭐요, 이게? 이 나라의 보수와 진보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정치적, 도의적, 사회적 기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구라파에서 생성된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시민의 자유, 권리가 보장되는 그 틀이 완성된 어느 단계, 그것을 보수라고 그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보수주의라고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항해서 정책의 완급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은행이나 광산이나 이런 건 국유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그건 진보고, 이렇게 해서 영국에서 진보 보수가 나뉘어졌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 이래 또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그 당시 정권 세력들은 우리는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민주 진보 진영. 그 나머지는 쓰레기, 수구, 꼴통. 민주 진보 진영, 반미 반일, 친북, 종북, 친중국, 종북, 친중국, 이걸 바탕으로 한 사람들이 우리는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종북 주사파, 북한을 용인하고 김정은 체제를 존숭하는, 이게 어찌 진보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공산주의자, 종북 주사파라고 지칭해야죠. 그런데 터무니없이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해가 이걸 진보 판사라고 얘기해버리고 나머지 1명을 보수 판사로 임명을 했어. 그러면 그대들이 쓰고 있는 누명은 종북 주사파란 뜻이야. 그래요? 당신들 8명 재판관 종북 주사파요, 당신들? 김정은 체제를 존숭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세력의 정권을 잡고 이게 검수완박법을 위헌 심판 청구를 했으니까 당연히 기각해야 된다, 이런 겁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말이.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는
이 진보 보수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 왔다 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진보 보수라는 개념은 그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썼다. 지금은 이 나라에 좌우 개념은 있을 수 있어요. 좌익, 우익 개념은 있을 수 있어요. 좌익은 지금 문재인 정권, 이 노무현 정권에서처럼 종북 주사파들 아닙니까? 그들은 반미, 반일, 종북, 친중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 드릴 기회를 꼭 갖도록 하고 우선 헌법재판관 9명 여러분들은 당신들도 국민이야. 국민. 헌법상 제1기관이 국민의 구성원들이야. 국민의 눈으로 이 안건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위헌 법률 아니요? 그리고 위헌정 절차로 내가 지금 설명한 대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위헌 결정을 해야죠. 그게 여러 가지 어렵고 무슨 절차가 당하다면 가처분을 빠른 시일이라도 해야 될 것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해야 할 것이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